이 사기꾼 당장 구속시켜. 우리 아들 상대로 네가 감히 사기를 쳐? 경찰서 로비에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 젊은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죠. 그 젊은 여자, 박유진은 두 팔에 겨우 100일이 지난 쌍둥이를 안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로비에 퍼졌고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봤죠. 유진의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위협하듯 유진의 얼굴 바로 앞까지 들어 올려진 주먹.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쌍둥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100일도 안 된 쌍둥이와 함께 경찰서에 끌려온 엄마. 하루의 쉼표 같은 이야기로 매일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달 전, 강남의 한 대형 산부인과 수술실. 산모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유진은 온몸에 땀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죠. 진통이 시작된 지 12시간째. 남편 강민혁은 수술실 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급해서 그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진 지 6시간째였죠. 나왔습니다. 남자아이예요. 간호사의 목소리. 한 명 더 나옵니다. 여자아이네요. 쌍둥이였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지 1시간 후,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유진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안사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 강 회장도 따라 들어왔죠. 쌍둥이래요,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유진. 하지만 안사돈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아기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않았죠. 쌍둥이? 요즘 세상에 쌍둥이가 다 좋다고만 하니? 유진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키우는 건 우리 아들이라고. 강 회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네 처지가 어땠는지는 알고 임신한 거 맞니? 간호사 둘이 신생아실에서 쌍둥이를 데려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아기 보시겠어요? 안사돈은 아기를 보지도 않고 간호사에게 말했죠. 아이 아빠 회사 사람들에겐 그냥 조용히 넘어간다고 해요. 복잡한 얘기 나오면 우리 강 사장 이미지에 안 좋으니까. 강 사장, 서학건설 강민혁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러 들어왔습니다. 산모분,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쌍둥이 출산은 체력 소모가 크니까 충분히 쉬셔야 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나가자 강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우린 간다. 안사돈도 따라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몸조리 잘해. 우리 집안 체면에 먹칠하는 일 없게. 그리고 나가버렸죠. 유진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수술 자국의 통증 위로 정서적 수치심까지 덮쳐왔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천장을 보다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1년 전 그날이 생각났죠. 강남의 최고급 호텔 웨딩홀.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그곳. 하지만 신부 측 혼주석엔 단 한 명. 유진의 엄마, 화영만 앉아 있었습니다. 싱글맘으로 딸을 키워온 화영. 신랑 측 혼주석엔 강 회장 부부가 당당히 앉아 있었죠.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부 쪽 혼주가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아비 없는 집 딸 데려와서 키워줘야 한다던데. 안사돈이 화영에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혼자 따님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뭐,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차가움, 은근한 계급차. 하객 맨 뒷줄에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아는 사람이었죠.
엄마 친구 아저씨. 어렸을 때부터 가끔 집에 놀러 오시던 박철수 아저씨. 그는 항상 유진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생일 때마다 선물도 챙겨주시고 학교 행사에도 가끔 오셨죠. 박철수는 멀리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딸. 그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딸 유진은 그가 친부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엄마 친구 아저씨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유진은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시부모와 같은 건물의 다른 층. 우리가 지켜봐야 하니까 같은 건물에 살아야지. 안사돈의 말이었습니다. 결혼 석 달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여보, 우리 아기 생겼대. 강민혁도 처음엔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에게 알리러 갔을 때 안사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 겨우 석 달 만에? 요즘 애들은 참 계획도 없이. 강 회장이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죠. 임신 5개월째.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유진은 혼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받습니다. 축하드려요. 쌍둥이시네요. 그날 저녁 시부모에게 쌍둥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쌍둥이래요. 안사돈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쌍둥이? 힘들겠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일. 진통이 시작됐을 때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알았어, 내가 갈게. 하지만 강민혁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진은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죠.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 회사 일 급해서 나중에 갈게. 유진은 그 문자를 보며 진통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혼자 12시간의 진통 끝에 쌍둥이를 낳았고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만난 건 남편이 아니라 시부모였습니다. 축하 한마디 없이 차가운 눈빛만 던지는 그들. 유진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에게 숨겨진 진실이 곧 모든 걸 바꿔놓으리란 것을. 출산 후 일주일. 유진은 쌍둥이를 안고 강남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통유리로 보이는 강남 야경. 하지만 집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성이었죠. 유진은 거실 한쪽 벽에 작은 아기 사진을 붙였습니다. 쌍둥이의 첫 사진. 그리고 현관 옆 작은 테이블에 꽃을 사다 뒀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한 집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사돈이 들어왔죠. 뭐야 이게? 그녀는 꽃병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렇게 싸구려 감성으로 집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아, 그게. 유진이 말하려 했지만 안사돈은 듣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를 불렀죠. 이모, 이거 다 치워요. 네, 사모님. 가정부가 꽃병을 들고 나갔습니다. 벽에 붙인 아기 사진도 떼어냈죠. 유진은 가만히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집안 품격에 맞게 관리되는 거야. 네가 함부로 꾸미는 곳 아니라고. 안사돈의 차가운 목소리.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 유진은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뉴스만 보며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죠. 안사돈은 유진이 올린 국그릇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것 봐. 국그릇을 이렇게 놓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유진이 얼른 그릇을 다시 놓으려 했지만 배운 게 없으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안사돈이 공개적으로 비하했습니다.
강민혁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으로 밥만 떴죠. 혼자 키운 집 딸들이 다 그렇지 뭐. 안사돈이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 키운 집 딸. 그 말이 가슴에 꽂혔죠. 식사가 끝나고 유진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가정부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사모님. 아니에요, 제가. 안 사모님께서 설거지는 제가 하라고 하셨어요. 가정부의 난처한 표정. 유진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애들 울음소리 시끄러우니까 방음 잘 되는 안방에서만 재워. 네. 그리고 밤에 우는 거 우리한테 안 들리게 해. 회장님 잠 예민하시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면서 밤에 울지 않게 하라니. 불가능한 요구였지만 유진은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밤, 쌍둥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얼른 아기를 안아 흔들었습니다. 쉿, 쉿.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며 달랬죠.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조용히.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애들 좀 조용히 못 시켜? 우리 내일 골프 약속 있다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유진은 아기를 안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닫은 뒤 그 위에 앉았죠. 좁은 욕실에서 쌍둥이를 안고 흔들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타일에 울려 퍼졌지만 이곳이 그나마 방음이 됐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강민혁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응? 어머님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 강민혁이 넥타이를 매다 말고 유진을 봤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말이 좀 세서 그렇지 마음은 안 그래. 하지만 조금만 참아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강민혁은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갔죠. 유진은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형제들이 모인 자리였죠. 유진은 쌍둥이를 안고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쌍둥이를 보러 왔습니다. 어머, 쌍둥이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유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이 끼어들었죠. 쌍둥이가 뭐가 좋다고. 키우는 사람만 힘들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죠.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기만 안고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피곤하셔서 그래. 이해해줘.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라고. 또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민혁이 처음으로 유진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유진이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수저를 내려놓았죠. 뭐?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마누라 편만 드는 아들 봤냐? 강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너희 엄마가 너 와이프한테 뭐 잘못한 게 있어? 집안 격식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만 먹고 들어가. 강 회장의 단호한 말. 강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저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그날 이후 강민혁은 점점 침묵하는 방관자로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진은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고 저녁에 차려놓은 밥상은 이게 뭐냐는 말만 들었죠. 쌍둥이를 키우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부모는 손주 봐주는 건 며느리 일이라며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매일 밤 욕실에 숨어 아기를 달랬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타일 벽을 등지고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머리는 푸석해졌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죠. 하지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하네. 안사돈의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습니다. 눈빛이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날 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 엄마 화영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면 안 돼. 혼자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몰랐습니다. 이 지옥이 끝이 아니라는 걸, 곧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출산 직후 새벽 4시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마취가 덜 깬 몸으로 유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죠. 신생아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화영.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새벽인데도 화영은 단번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쌍둥이 낳았어.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화영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우리 딸, 잘했다. 정말 잘 버텼다. 화영은 오열하듯 기뻐했습니다. 싱글맘으로 딸을 키워온 그녀. 손주를 본다는 게, 그것도 쌍둥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엄마, 보고 싶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기다려. 하지만 유진은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시댁에서 뭐라 할까봐. 그래. 알았어. 몸조리 잘해.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유진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따뜻한 목소리.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사돈과 강 회장이 들어왔죠. 유진은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축하의 미소는 없었죠. 출산 후 일주일.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모유 수유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를 키운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죠. 한 명이 울면 다른 한 명도 따라 울고 밤낮이 바뀐 생활.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그녀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핏줄 중시하는 집안이라면서 쌍둥이 손주 보면 조금은 달라지겠지. 유진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유진은 조금씩 육아에 익숙해졌습니다. 쌍둥이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구분할 수 있었죠. 배고픈 울음인지 기저귀가 불편한 울음인지. 어느 날 밤 유진은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었습니다. 100일까지 2달 남았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100일 잔치를 하면 어머님이 조금은 마음을 여시지 않을까? 유진은 그날부터 쌍둥이 100일을 손가락 꼽아 기다렸습니다. 2달 후 어느 날 저녁 유진은 남편 강민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강민혁이 노트북을 보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100일 되면 부모님 모시고 집으로 아기 보러 오시라고 따로 초대하자. 초대?
응, 내가 음식도 준비하고 상도 차릴게. 유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우리 애기들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 강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뭘 또 그렇게까지 해. 근데 우리 임신한 시기가 맞긴 해. 왜 다른 것 같지?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이 아이들을 보며 날 안 닮은 것 같은데라고 계속 입에 올렸기 때문이죠. 내 새끼가 맞긴 하나. 뭐라고? 아니야, 나간다. 남편이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유진은 100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100일 상차림을 검색했습니다. 예쁜 백설기, 과일, 수수팥떡.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스럽게 차릴 생각이었죠. 쌍둥이 한복도 미리 주문했습니다. 분홍색과 파란색. 우리 애들, 이거 입으면 정말 예쁠 거야. 유진은 한복을 보며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밤마다 청소를 했습니다. 집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닦아냈죠. 거실 테이블도 윤이 나게 닦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잘해야 해. 10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쌍둥이에게 한복을 입혀봤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내일 할머니 할아버지 오신대. 아기들은 방긋 웃었습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일은 분명 달라질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100일 당일 아침, 유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씻어 접시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정갈하게 놓았죠. 거실 테이블에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초라하지만 마음만큼은 가득 담긴 상.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사돈과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기들 100일이라 상을 좀 차렸어요. 유진이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강 회장도 무표정했죠.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런 표정이지? 그리고 안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낳은 쌍둥이가 우리 집안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도 기가 막혀서 와봤어. 네 새끼들을 내가 손주라고 인정해 줄 것 같니? 유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애비도 제대로 모르는 집안에서 자란 애가 우리 집안 이름 달고 애를 낳았다고? 안사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애비 없는 핏줄은 우리 손주 아니야. 호적에 올릴 생각하지 마.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녀가 100일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 정성스럽게 차린 상, 쌍둥이가 입은 한복,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어머님, 두 아이 다 어머님 손주예요. 그리고 제 귀한 자식입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진에게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장냈습니다. 야, 근데 내 새끼 맞긴 하냐? 유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라고? 아무래도 수상해서 그래. DNA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 유진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유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내 새끼 맞긴 하냐고. 강민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해서 그래. DNA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유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솔직히 말해봐. 정말 내 애 맞아? 남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안사돈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검사해 보던가.
그녀는 유진이 안고 있던 쌍둥이 중 한 명을 억지로 뺏어 안았습니다. 어머님, 안사돈은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오고 싶어서 어디 가서 임신하고 온 건 아니고, 그 한마디가 유진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증명해봐. 지금 당장. 강 회장이 차 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자. 지하주차장. 유진은 쌍둥이를 안은 채 차에 억지로 태워졌습니다. 제발. 시끄러워. 차가 출발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이면. 하지만 차는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가 알 필요 없어. 차가 멈춘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여기가. 왜? 내려. 강민혁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서 로비.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는 공간. 안사돈이 민원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2년 조사 좀 해주세요.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죠. 우리 아들 속여서 애비도 모르는 애를 들여보낸 거면 사기죄 아닌가요?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기 결혼당했는데? 쌍둥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경찰서 안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뭐래? 아기까지 데리고 왔네. 경찰관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앉으시죠. 저는. 앉으세요. 유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민혁이 유진 옆에 섰습니다. 팔짱을 낀 채 노려봤죠.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주먹이 허공에서 유진의 얼굴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위협하듯 멈춘 주먹. 지금이라도 말하면 봐준다. 유진은 몸을 뒤로 움츠렸습니다. 누구 애냐고. 내 새끼 맞냐고. 똑바로 대답해. 여보. 제발. 대답 안 해? 주먹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유진은 쌍둥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안사돈이 다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이 여자 신원 조회 좀 해주세요. 어머님, 그건 제가 서학건설 회장 부인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여기 관할서에 후원도 하는데요. 안사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경찰관은 망설이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쌍둥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습니다. 저 여자 뭐 잘못한 거 아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조회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뭐? 그럼 DNA 검사는요? 그건 자발적으로. 자발적? 안사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관이 유진을 봤습니다. 부인, DNA 검사 받으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저는 받을게요. 뭐? 검사 받을게요. 증명할게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 남편의 자식이라는 걸.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아, 이 집은. 쌍둥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아이들까지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신뢰, 가족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올 때 유진은 비틀거렸습니다. 똑바로 걸어. 안사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쌍둥이는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조용히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유진은 쌍둥이를 안방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욕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 창백한 입술. 이게 나인가?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야 해. 하지만 어떻게? 쌍둥이를 데리고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의지할 곳도.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엄마 화영.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처음으로 참지 않고 울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거세지는 빗소리. 유진의 울음소리는 그 속에 묻혀갔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극한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점이 되리라는 걸. 경찰서 앞.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쌍둥이를 안은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증거 부족이라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안사돈이 투덜거렸습니다. 강민혁도 한마디 거들었죠. 네가 수상해서 그런 거야. 알지?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타. 안사돈이 말했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걸어갈게요. 뭐? 혼자 갈게요. 유진은 쌍둥이를 꼭 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밤거리. 유진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쌍둥이를 옷으로 가리며 걸었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유진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으앙. 쌍둥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쉿. 괜찮아. 유진이 흔들어 달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유진의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어디로 가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으니까. 한참을 걷다가 유진은 작은 놀이터를 발견했습니다. 미끄럼틀 아래 비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 유진은 그곳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쌍둥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쌍둥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었죠. 유진은 자신의 옷을 벗어 아기들을 감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유진 자신도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극도로 위태로운 상태.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빗물에 젖어 흐릿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엄마 화영.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화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왜? 무슨 일이야? 얘네가 내 애가 아니래. 뭐? 화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이 날 경찰서까지 끌고 갔어. 뭐라고? DNA 검사하래. 내가 다른 남자애를 낳았을 거래. 유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전화기 너머. 화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죄책감 품고 살던 순한 엄마가 변했습니다. 딸과 손주를 지키기 위한 어미 늑대로. 거기 가만히 있어. 화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엄마가 간다. 지금 어디야? 놀이터. 집 근처. 움직이지 마. 엄마가 지금 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후 빗속을 가르는 차 한 대.
화영이 운전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미끄럼틀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유진을 발견했습니다. 유진아, 화영이 달려갔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엄마,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유진의 품에서 떨고 있었죠. 일어나, 엄마가 왔어. 화영이 유진을 일으켰습니다. 쌍둥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차 타자. 빨리. 차 안. 화영은 히터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유진은 뒷좌석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물 마셔. 화영이 생수를 건넸습니다. 유진은 물을 마시다 토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화영이 유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쌍둥이는 카시트에 누워 겨우 잠들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화영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화영의 집. 유진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죠. 하지만 유진의 몸은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유진이 신음했습니다. 우리 애기한테 그러지 마.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애야. 내 애라고. 화영은 젖은 수건으로 딸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진실을 숨겨서. 밤새도록 화영은 딸을 간호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물을 먹이고 쌍둥이도 돌봐야 했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기들. 화영은 하나하나 안아 달랬습니다. 할머니가 있어. 괜찮아. 새벽 5시. 겨우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화영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화영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 박철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예요. 화영이 말했습니다. 화영 씨? 박철수가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화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우리 딸. 유진이가 왜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말로는 설명 못해요. 만나요. 지금 갈게요. 어디 계세요? 화영은 주소를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화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내가 숨긴 진실 때문에. 화영은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근본 없는 년으로 짓밟히고 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족쇄 내가 끊어야 한다. 침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유진이 쌍둥이 옆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마른 입술. 화영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딸이 무릎 꿇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저 집안. 화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한 엄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미 늑대의 눈빛이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어. 그렇게 화영은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그리고 딸의 진짜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다음 날 오전, 유진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일어났니? 화영이 다가왔습니다. 물을 건네줬죠. 엄마. 유진이 물을 마셨습니다. 유진아. 화영이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너, 아빠 없는 애가 아니야. 유진은 물컵을 내려놨습니다. 뭐, 내 아빠, 살아있어. 순간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지금 나가지고 장난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지금 제일 잔인한 말인 거 알아? 장난 아니야. 화영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야. 내 아빠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방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그를 봤습니다. 아저씨? 어릴 적부터 알던 사람. 엄마 친구 아저씨. 박철수. 그는 방으로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쌍둥이를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는 아기들. 그리고 유진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눈가에 멍, 마른 입술. 박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 아빠가 다 잘못했다. 유진은 얼어붙었습니다. 라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라고? 그래, 나야. 내 아빠. 유진의 주먹이 그의 어깨를 쳤습니다. 왜 이제야 와? 다시 쳤습니다. 왜 나를 평생 아빠 없는 년으로 살게 했어? 힘없는 주먹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그 주먹을 다 받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유진은 그의 어깨에 기대 울부짖었습니다. 왜? 화영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시간 후, 거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경찰이었어.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화영 씨를 만났지. 사랑했어. 화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 위치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어.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치적 이유, 집안 압력, 변명이야.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엄마를 버렸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화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떠났어. 왜요? 너 때문에. 화영이 유진을 봤습니다. 내가 자라면서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받는 게 싫었어.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어. 하지만 난. 박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봤어. 학교 행사, 생일, 결혼식.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계셨구나. 박철수가 쌍둥이를 봤습니다. 내 손주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쌍둥이를 부정하고 며느리를 경찰서까지 끌고 간 저 집구석.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다 끌어내릴 거야. 박철수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서학건설 강 회장 일가. 화면에 자료들이 떴습니다. 내 정보력을 총동원하면. 클릭했습니다. 비자금, 뇌물, 불법 증여. 계속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법인카드 사치, 점집 녹취. 이게 다 있어요? 유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경찰청장이 가진 권한이야.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수사하면 다 나와. 하지만 유진이 망설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 화영이 끼어들었습니다.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감옥 보내는 것만으론 부족해. 테이블을 쳤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미지랑 체면으로 살아온 인간들이야.
화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치욕스럽게 무너뜨려야 해.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야 다시는 못 일어나. 어떻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다음 달 서학건설 창립 기념 자선 행사. 화면에 행사 포스터가 떴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언론 다 모이는 자리야. 거기서 그래. 박철수가 유진을 봤습니다. 저기서 저 사람들이 평생 쌓아온 얼굴을 다 찢어버리자. 화영이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거야. 카메라 앞에서. 그럼 저 사람들은 끝이야. 박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쌍둥이를 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게요. 유진아, 전할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빠 없는 년의 자식이라고 불리는 건 절대 안 돼요. 박철수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이번엔 제대로 지켜줄게. 화영도 손을 포겠습니다. 우리 셋이서 끝까지 가자. 세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그날부터 박철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경찰청 내부 수사팀을 가동했습니다. 서학건설 비자금 추적, 강 회장의 뇌물 내역, 안사돈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점집 원장의 녹취록, 모든 것이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화영은 행사장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언론사 명단, 참석자 리스트, 행사 순서. 유진은 몸을 추스렸습니다. 쌍둥이를 돌보며 힘을 길렀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한 달 후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준비 끝났어.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이 쌓였습니다. 이 자료면 충분해. 화영이 달력을 봤습니다. 행사까지 일주일. 유진이 쌍둥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눈빛의 결기가 서렸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학건설 창립 기념 자선 행사장, 서울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언론사 기자들까지. 안사돈이 지인들 사이를 누비며 자랑했습니다. 우리 사돈이 경찰청장이잖아요. 오늘 축사도 직접 하신대요. 강 회장도 흡족한 얼굴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 위상이 더 올라가겠어. 속삭이는 목소리. 모두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행사장 입구. 경찰청장 박철수님과 부인 화영님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와 화영이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쪽 보세요. 경찰청장님. 두 사람은 당당히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헤드 테이블로 향했죠. 강 회장 부부 바로 옆자리.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강 회장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철수는 짧게 악수했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식순이 진행됐습니다. 강 회장의 환영사, 내빈 소개, 그리고 마침내 경찰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박철수가 일어났습니다.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사돈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말씀 들으면 다들 감동받을 거예요. 강 회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박철수가 연단에 섰습니다. 준비된 축사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원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찌익.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뭐야? 강 회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철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축사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낮고 차갑게 깔리는 목소리.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손짓을 했습니다. 무대 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서학건설 비자금 내역. 숫자들이 빼곡히 나열됐습니다. 이것은 서학건설이 하청업체들을 쥐어짜 만든 비자금입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뇌물수수 리스트. 정치인 이름들이 떴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말도 안 돼. 다시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불법 증여 및 탈세 구조. 강 회장 일가의 재산 이동 내역.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안사돈 법인카드 사용 내역.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회사 돈으로 사치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화면. 점집 녹취록. 안사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운이 안 좋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내가 폭소했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돈으로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강 회장이 무대로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음모야. 박철수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집안일? 마이크에 대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쌍둥이를 낳은 며느리를 애비 없는 핏줄이라 부정하고. 그건 경찰서까지 끌고 가 DNA 검사를 강요한 것도 집안일입니까?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묻나, 강 회장.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아비도 없는 년이라고 짓밟은 그 며느리. 그건 내가 우리 손주 아니라고 발뺌한 그 쌍둥이의 엄마.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내 딸이다. 순간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경찰청장의 딸? 그 순간 행사장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고개를 치켜들고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플래시가 유진에게 쏟아졌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 쌍둥이 엄마.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안사돈은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게. 박철수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연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경찰청장님, 한 말씀. 며느리분께 질문 좀. 박철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후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서학건설 일가는 법의 심판과 사회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강 회장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약속이자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 아버지의 맹세입니다. 박철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유진과 함께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 안사돈. 수갑이 꺼내졌습니다. 횡령,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안사돈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음모라고. 하지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강 회장님, 할 말씀은? 안사돈님, 사실입니까?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실시간으로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광경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박철수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화영도 다가와 유진을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행사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쫓아왔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호텔이 멀어졌습니다. 유진은 창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끝났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이 같은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경찰청장의 폭로, 서학건설 일가의 추악한 민낯, 쌍둥이 며느리를 경찰서까지 끌고 간 재벌가의 실체, 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학건설 강 회장이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 배임,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화면에 수갑찬 강 회장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되는 모습. 안사돈은 상습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구속됐습니다. 검찰청, 박철수가 준비한 자료가 모두 넘어갔습니다. 국세청에도 자료가 전달됐죠. 이 정도면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10년은 나오기 힘들겠는데요. 서학건설 본사,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거래 정지, 직원들이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회사 망하는 거 아냐? 이력서 다시 써야겠어. 거래처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계약 취소 통보가 쏟아졌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구치소. 안사돈이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모습. 한때 명품만 입던 그녀. 지금은 초라한 죄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집행유예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최소 5년입니다. 안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음모야. 저것들이 다 꾸민 짓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직접적 범죄 증거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잃은 건 더 많았습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쌍둥이와 아내. 그는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진아, 누구세요? 차가운 목소리. 나야. 민혁이. 죄송하지만 그런 이름은 모릅니다. 유진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강민혁 씨. 유진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저만이 아니에요. 당신 쌍둥이들 아버지가 될 자격까지 버린 거예요. 유진아, 오늘부로 당신 이름은 제 인생에서도 제 아이들 인생에서도 완전히 지워졌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민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텅 빈 방, 혼자 남겨진 그 모든 걸 잃은 남자였습니다. 며칠 후, 박철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권력을 사적 복수에 사용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럼 책임지실 건가요? 네. 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법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딸과 손주들을 지킨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제 저는 경찰청장이 아닌 한 아버지로 그리고 화영 씨의 남편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유진은 작은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쌍둥이 유모차를 밀고 박철수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왔다. 쌍둥이를 보며 웃는 그 평범한 할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화영이 유진의 팔짱을 꼈습니다. 딸, 요즘 어때? 좋아요, 엄마. 유진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 정말 좋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쌍둥이가 유모차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은 박하늘이야. 유진이 말했습니다. 왜 하늘이래? 화영이 물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처럼 살라고. 유진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이젠 이 아이가 당당한 박씨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요. 박철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딸. 아니에요, 아빠. 유진이 박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공원 산책로.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아비 없는 딸이 아니야. 누군가 짓밟아도 되는 며느리도 아니야. 쌍둥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쌍둥이의 엄마 박유진. 한 남자의 사랑받는 딸이자 내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야. 저녁, 화영의 집.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쌍둥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박철수가 밥을 퍼줬습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평범한 가족의 모습. 따뜻한 저녁 식사.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주황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쌍둥이를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아기들이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철수와 화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화영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있을게요. 유진이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 그리고 유진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여기 있어 주셔서요. 박철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네, 가족이죠. 유진이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 피보다 진한 가족. 며칠 후, 유진은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강민혁에게서 온 편지. 열어볼까 망설이다가 그냥 찢어버렸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 앞만 보고 갈 시간이었습니다. 유진은 쌍둥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아기들이 방긋 웃었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쌍둥이까지 부정당한 며느리가 자신의 존엄과 아이들의 이름을 되찾은 서사. 침묵이 아닌 폭로와 연대가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유진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쌍둥이와 함께, 엄마와 아빠와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